근데 이제 현행은 피트가 폐지가 되고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체제로 이제 변형이 됐는데 이런 변화에 대해서 좀 어떤 느끼시는 게 있을지. 사실 너무 깊게 들어가면 교육 과정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살짝 조금 걱정이 되긴 전면전이 될 수 하지만 있다. 도발이 될 수 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피트 체제에서 수능 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입학 제도가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먼 길 오셨나요 혹시? 까라면 까야죠. 네. 상당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근데 머리 스타일이 딱 눈에 들어오는데 감사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한쪽을 싹 올리는 그런 스타일을 하게 되신 건지. 이래야 머리가 빨리 말리더라고요. 머리가 빨리 말라서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로. 지금부터 면접 시작할 건데 어떻게 준비되셨을까요? 완전히 준비됐습니다. 완전히 준비됐다.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모델 교실 교사로 지원하게 된 24살 김현도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원서를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장래 희망에 충만한 삶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충만하다는 게 사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 있잖아요. 부가 충만한 삶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명예가 충만한 삶일 수도 있고 다양한 카테고리에 소속을 시킬 수 있을 텐데 적어주신 충만한 삶이라는 게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아직은 그 해답을 찾아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은 해요. 저의 삶의 목표가 충만한 삶이다 라고 말씀은 드렸지만은 아직은 그 목표가 구체적이지 못하거든요. 뭔가로 가득 차고 싶다는 느낌이 있지만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할지는 모르겠는 느낌.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저의 삶을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후보들로는 철학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되게 높은 경지에 다다르고 싶다는 목표는 있는데 아직은 두루뭉술하죠. 다른 게 충만한 게 아니고 언변이 충만하신 것 같은데 상당히 지금 침착하게 말씀을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면접을 보는 상황이다 보니까 왜 저희 학원에 지원을 하시게 됐는지 여쭤보는 게 먼저일 것 같은데. 저의 10대 시절을 돌아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아가서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떤 원하는 이상적인 이미지가 있더라도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저의 미래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청소년들이 그런 질문을 한 번쯤은 책임을 갖고 스스로한테 대답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청소년들이 대답하기에는 참 버거운 질문이 아닌가 맞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질문이 정말 어려운 질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델 교실에 지원을 해서 삶을 진지하게 대하고자 하는 그러면서도 삶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학생들과 진로와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해답을 찾아 나가면서 학생들의 앞길을 펼쳐나가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모델 교실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저희가 정확히 그런 걸 하는 학원이고요. 시작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전공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네. 전공이 약학이시네요. 그러면 현재 약학대학 재학 중이신가요? 네, 현재 약학과 5학년으로 재학 중입니다. 5학년이시구나. 네. 약학대학에 진학하시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한데 어떻게 진학을 하시게 됐는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무조건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저희는 그런 그 허황되고 약간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사실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대학에 처음 입학을 했던 새내기 때까지 하나의 목표가 있었어요. 나중에 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생물학, 그 중에서도 사람의 헬스케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어떤 보건과학 쪽으로 이 분야에 정말 뼈를 묻어보고 싶다. 이런 목표를 갖고 고등학교 때 과를 선택을 했고 그랬는데 대학교 1학년 1학기에서 2학기로 넘어가는 시점에 이 과가 정확히 어떤 내용을 가르치는 과인가에 대해서 그때 처음으로 비로소 좀 제대로 알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알게 된 과의 성격이 제가 추구하던 비전과는 살짝 달랐던 것 같아요. 학과가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쪽은 환경공학, 예를 들면 뭐 수질오염, 토양오염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약간 인간 건강 쪽이 아니고 좀 더 환경 생태 쪽에 가까운 학과에 먼저 재학을 하셨던 거군요. 네네. 사실 처음에는 그냥 아그로 까무로 이과에서 버텨볼까 하는 마음도 조금은 있었는데 당시에 저의
저의 스펙이나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선택이 피트를 응시해서 약학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피트를 응시하게 되었고요. 그런 계기로 진학을 하시게 되었군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대라는 존재는 많이들 알고 있는데 약학이 어떤 학문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들었을 때 약학이 뭐지? 이렇게 약간 갸우뚱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약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도 좀 가볍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의약품이 무엇인가? 즉, 의약품이 어떤 화학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환자한테 투여했을 때 어떤 효능이 나타나는지,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이렇게 의약품에 대한 원론적인 지식을 다루는 분야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원론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환자한테 의약품을 투여를 하였을 때 어떤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 환자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응용적인 측면으로서의 약학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환자분들의 경우에는 되게 많은 약을 쓰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 증상에는 이 약을 써야 돼. 그래서 막 넣는 게 아니라 이 환자는 현재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 이런 다른 질병이 있고 종합적인 환자의 프로필을 보았을 때 어떻게 투여를 하는 것이 맞을까? 전체적인 플랜을 세우는 그런 쪽에 좀 초점이 맞춰서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약학은 말씀해주신 두 가지 중에 전자에 거의 속하는 것 같고 이제 후자까지 다 결합이 되어 있다는 걸 들으니까 되게 또 재밌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물론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옛 4년제 시절에는 주로 전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피트와 통합 6년제 시대에는 정부의 교육 정책이 조금 바뀌어서 후자에 실제로 환자한테 적용하는 분야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약대가 이제 6년, 현재는 6년 교육 과정인 건데 의대나 이런 의학과 관련된 분야는 막 예과, 본과 이런 식으로 그 6년 안에서도 기간을 나눠가지고 이제 다루어지고 있는데 약대도 약간 그런 커리큘럼이 따로 나눠져 있거나 그런 게 있을까요? 이 점을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흔히 의치한수라고 그러죠. 그런 과들처럼 예과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통합 6년제예요. 현재 선발하고 있는 학생들은 약학과라는 이름 안에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쭉 진행이 되는 건데 기초적인 과목들 몇 가지 배우고 교양 좀 배우고 2학년 2학기부터는 전공으로 꽉 채워져 있고 예과는 따로 없지만 거의 다른 거랑 구성 자체는 비슷하지 않나. 그리고 피트로 입학을 했던 2+4년제 기준으로 각 학년마다 어떤 과목을 배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너무 좋아요. 그럼 자발적으로 막 말씀해 주시면 TMI 좋은가요? 너무 좋습니다. 3학년 때는 주로 4학년, 5학년, 6학년 때 배울 수 있는 과목들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다룹니다. 예를 들면 유기화학이라든가 생화학, 물리화학 이런 기본적인 과목들을 배우고 4학년 때는 의약품에 대한 원론적인 지식들 예를 들면 약물학이라고 해서 어떤 질병에 쓰는 약물이 어떤 게 있고 각각의 대표적인 부작용이나 투여 경로 이런 거 어떻게 되는가. 5학년, 6학년 때는 조금 더 실무적인 내용들을 다뤄요. 약물 치료학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 의약품들이 환자한테 어떤 방식으로 투여되어야 최적의 방식으로 이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한 학기 동안 밀도 있게 배우고 그 다음부터는 약국 실습이나 병원 실습 그리고 제약회사 등에서 실습을 진행을 하면서 장차 약사로 자라나기 위한 실무적인 지식들을 습득을 하는 이런 교육 과정으로 진행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거의 입학사정관 분이 오신 줄 알아요. 현재 5학년, 그러니까 피트 시험으로 입학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현행은 피트가 폐지가 되고 대학수학 능력 시험 체제로 이제 변형이 됐는데 이런 변화에 대해서 좀 어떤 느끼시는 게 있을지. 사실 너무 깊게 들어가면 교육 과정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살짝 조금 걱정이 되긴 전면전이 될 수 하지만 있다. 도발이 될 수 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피트 체제에서 수능 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입학 제도가 정상화된 것이 아닌가. 피트로 입학을 하는 게 독특하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굳이 그렇게 약학과에 대해서만 특수한 선발 제도가 있어야 되나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는데 수능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기 시작을 하면서 기존에 어떻게 보면 기형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선발 체제를 집어던지고 이제야 정상화된 체제를 갖추게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이 피트라는 제도가 도입되게 된 계기가 약학과가 4년제에서 6년제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 시점에서 일종의 좀 완충제 역할으로 2+4년제, 즉 피트 제도라는 제도가 중간에 어쩔 수 없이 끼어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2+4라는 거의 그 플러스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피트 응시 조건 중에 대학교에서 2학년 이상을 수료하고 올 것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이 의미는
의치한수 같은 경우에는 예과 2년과 본과 4년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약학과도 바로 6년제로 넘어가기보다는 약간 예과 시절을 어디선가 거치고 온 것 같은 학생들을 뽑아보자. 그렇게 해서 2+4년제라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범대를 졸업한다고 하면은 교원 자격증이 나오지만 그래도 이제 임용고시라는 국가고시를 통해서 교사로 임용이 되게 되는데 이제 약대를 졸업한 이후에 다시 시험을 봐서 약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약대를 졸업했다는 졸업장이 그대로 약사의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건지. 6학년 2학기 때 국가고시를 응시해서 약사 면허를 취득을 합니다. 졸업장으로 취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사 면허를 갖고 취업을 하는 거죠. 네. 단순히 졸업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마지막에 약사 시험을 통과를 해야만 약사가 될 수 있다. 요즘 학생들이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를 이렇게 묶어서 뭐 의치 한약수다 이렇게 칭할 정도로 되게 인기가 많은 학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약대를 진학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건 좀 생각해보고 지원을 하면 좋겠다. 말씀해 주실 만한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주로 갖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가 메디컬 분야의 학과로 진학을 하면 진로가 되게 경직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약대를 졸업하면 반드시 약사를 해야 되고 나는 큰 뜻을 펼치고 싶은데 메모리 될까봐 두렵다.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라이센스가 나온다는 거는 본인의 진로를 경직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걸 기반으로 자기가 더 넓은 꿈을 펼쳐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디딤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학과와 이제 상위권 자연대 중에 고민을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잖아요. 약학과를 갔다가 본인의 진로가 제약이 될까봐 자연대를 선택하는 학생들도 꽤 있는데 오히려 약학과에서 본인의 역량을 훨씬 더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더 많이 마련될 수도 있다. 근데 이건 좀 새롭네요. 직업군이 뭔가 정해진 것 같은 학과들이 몇몇 있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전혀 그렇지 않고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 많이들 알고 계시는 부분은 아닐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나. 이제 특기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여기 특기에 생각과 걱정,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좀 걱정으로 그게 연결되기도 하고 그런 편이신가요? 계속해서 생각에 잠겨서 살아가는 편인 것 같긴 해요. 요새는 나는 과연 뭘까?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나의 내면은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까? 이런 생각들에 요새 좀 잠겨있는 편이에요. 그럼 여기 글쓰기를 좋아한다고 적어주신 것도 이 생각이 평소에 많은 것과 이어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뭔가 저의 생각을 정돈되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글쓰기 실력이 좀 늘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서 글쓰기 실력도 늘릴 겸 저의 뭐 추억들도 정리해 둘 겸 해서 요새는 주로 여행기라든가 최근에 읽었던 책들에 대한 간단한 후기라든가 혹은 그 책에서 인상 깊었던 구절들 주로 정리해 놓는 편입니다. 그럼 최근에 다녀온 여행 중에 여행 기록 남기신 것 중에 좀 가장 이 여행은 재밌었다라든지 뭐 뜻깊었다라든지 하는 여행이 있으실까요? 2월 달에 그 데마크를 갔다 왔거든요. 조금 한 도시에서 오래오래 여유롭게 둘러보자 이런 컨셉으로 일주일 동안 갔다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명하지는 않아도 뭔가 저만의 감정과 저만의 추억이 담겨있는 그런 풍경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여행기를 쓸 때는 주로 어디를 갔다, 뭘 봤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 데마크 여행기를 쓰면서는 그 순간의 감정과 감상에 조금 더 집중하게 되는 느낌이 들었어서 그런 면에서 최근에 갔던 여행이 정말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을 또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 모두의 교실 교사가 된다면 어떤 교사가 되고 싶으신지. 최근에 들었던 문장 중에 정말 인상 깊게 다가왔던 문장이 있었어요. 방황하되 휩쓸리지 말아라.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방황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끊임없이 고뇌하고 방황을 하면서 스스로 완성시켜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휩쓸리지 않는다는 것은 본인의 내면의 어떤 자신만의 굳은 심지를 세워서 자신만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모두의 교실 교사가 된다면 함께 방황을 하면서 함께 삶에 대한 해답을 찾아 나가고 조금 더 이상적인 방향으로 방황을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보통은 방황하겠다는 거를 전제로 하지 않잖아요, 잘. 그냥 이제 뭐 어떻게 하겠다,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고 싶다, 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어차피 방황한다. 힘들 때 이겨내는 방법에 대해서도 엄청난 표현으로 해주셨는데 직접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는 뭐 아프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아름답게 다듬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아름답게 다듬어진 우리라는 잔 위에 행복이 채워짐으로써 그 행복을 더욱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좋은 사람, 멋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통과일이라고 생각하자. 이제 지원서를 바탕으로 제가 드리는 질문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약학은 뭐뭐다.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면 약학은 적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플리케이션. 그 약학이라는 분야가 대표적인 응용 학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의 기초과학이 합쳐진 약학이라는 학문을 다시 또 환자들한테 그리고 실제 의료 현장에서 적용하는 과정을 또 추가로 거치다 보니까 기초 학문으로부터 여러 차례 응용과 적용을 거쳐서 수립되는 학문이 바로 약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우, 좋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컴팩트한 말씀이었습니다. 항상 저희 지원해주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질문인데 만약 현도님이 지금의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20살의 1월 달로 돌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 당시의 현도님에게 딱 한마디의 인생 조언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지. 되게 낭만적이네요. 낭만도 챙기면서 살아야죠. 맞죠. 너의 길을 찾는 데에는 신중해지되 한 번 길을 정했다면 뒤돌아보지 말고 그 길만을 생각하면서 달려가라. 앞으로만 가라.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후회가 남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한 번 정한 길은 다시 돌아보지 마라. 좋습니다. 긴 시간 면접 보시느라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면접은 종료됐고요. 네. 이제 가보셔도 좋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